안녕하세요. 주치의처럼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꼭 필요한 건강관리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은 필수가 되었지만 전기요금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냉방병이나 탈수, 온도차로 인한 건강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습관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면 누구나 에어컨을 켜게 됩니다. 하지만 실내가 너무 차가우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에어컨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내가 지나치게 차가우면 몸이 긴장하게 되고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근육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목이 칼칼해지고 기침이 나거나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우리는 보통 냉방병이라고 부릅니다. 냉방병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방치하기 쉽지만 반복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몸이 더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에어컨 온도는 몇 도로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너무 시원하게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가 5도 이상 차이 나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땀이 많이 난 상태에서 갑자기 찬 공기를 쐬게 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이것이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람이 몸에 직접 닿으면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근육이 경직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방향을 천장이나 벽 쪽으로 돌리고 가급적 공기 순환이 되도록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3시간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주는 것도 냉방병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어컨을 오래 틀면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방 안에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조한 공기는 호흡기를 자극하고 피부를 가렵게 하거나 갈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에어컨 온도는 너무 낮추지 말고 바람은 직접 맞지 않게 하며 환기와 습도 조절도 함께 신경 써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원함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자주 틀게 되죠. 그런데 전기요금이 걱정돼서 마음껏 켜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정해진 시니어분들에겐 전기세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 잘 지켜도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에어컨을 켤 때는 제습 모드를 활용해 보세요. 제습 모드는 실내 습도를 조절하면서 비교적 전기 사용량이 적습니다. 무조건 냉방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제습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 필터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터가 먼지로 막혀 있으면 냉방 효율이 떨어져서 더 많은 전기를 쓰게 됩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필터를 물로 헹궈 말려주면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필터 청소도 아주 쉽게 되어 있어서 큰 힘 들이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켤 때는 창문과 문을 꼭 닫아주세요. 냉기가 새어나가면 에어컨이 더 세게 작동하게 되어 전기 사용이 늘어납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내려 햇빛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도 막으면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집일수록 커튼 하나만 잘 쳐도 에어컨이 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에어컨과 함께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냉기가 골고루 퍼져서 더 낮은 온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풍기는 에어컨보다 전기 사용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전기세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대기 전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원을 끄더라도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조금씩 전기가 흐릅니다. 이걸 대기 전력이라고 하는데 에어컨 외에도 TV,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이 다 해당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땐 멀티탭 전원을 끄는 습관을 들이면 연간 전기세를 꽤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전기요금은 누진제라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틀어두기보다는 필요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므로 이 시간대를 피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에어컨은 시원하게 켜고 전기요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 아끼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몸이 탈수 상태여도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몸에 수분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시니어분들은 특히 수분 섭취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탈수가 오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횟수가 줄어들면 탈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혈압이 떨어지거나 의식을 잃는 일도 생길 수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탈수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6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 등 시간을 정해두고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물이 잘 넘어가지 않거나 물맛이 싫으신 분들은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를 마셔도 괜찮습니다. 단, 커피나 홍차는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수분을 배출할 수 있으니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물을 너무 차게 마시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속이 불편해질 수 있고 혈관이 수축되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엔 수분이 많은 음식도 함께 섭취해 보세요. 수박, 오이, 참외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는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국물 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도 좋고 식사 때 미리 국을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마다 시계를 보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더운 날 외출하거나 산책을 나가실 땐 꼭 물병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수분을 잃기 전에 미리미리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 건강의 기본은 수분입니다. 물을 잘 마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 오늘부터 물 마시는 습관 꼭 챙겨보세요. 여름철엔 밖은 덥고 안은 시원하다 보니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도차가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기온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밖에서 더위에 지친 상태로 에어컨이 시원하게 켜진 실내에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 차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급격히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어지럼증이나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평소에 혈압이 높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외에서 땀이 많이 나 있다가 갑자기 찬 공기를 쐬게 되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관절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무릎, 어깨, 허리 같은 관절 부위에 통증이 잦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온도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강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실내 온도를 너무 낮추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26도에서 28도 사이를 유지하면서 실외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시원하게 만들려고 온도를 낮추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외출했다가 실내로 들어올 땐
에어컨이 바로 얼굴이나 목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찬 공기를 갑자기 마시면 기도나 폐에도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겉옷을 가볍게 걸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얇은 긴팔 옷이나 얇은 스카프를 준비해 두면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실내에서 오래 있다가 외출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갑자기 더운 바깥으로 나가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창문을 열어 실내 온도를 조금 올리거나 현관 쪽에서 미리 더운 공기를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손발을 주무르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이나 잠자기 전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도 건강에 좋습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항상 시원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서서히 온도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그만큼 우리 몸을 놀라게 하니까요. 여름철이 되면 더위 때문에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입맛이 없으면 끼니를 거르거나 간단한 음식만 드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무더운 날일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양 섭취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면 몸속 전해질과 영양소가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의 양이 많지 않아도 괜찮으니 다양한 식품을 조금씩 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할까요? 우선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은 근육을 유지하고 체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쉽게 빠지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단백질은 꼭 챙겨야 합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여름엔 수분이 많은 오이, 토마토, 수박, 참외 같은 채소와 과일이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수분도 보충해주고 비타민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국물 요리도 입맛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역냉국, 오이냉국처럼 시원한 국물은 입맛이 없을 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물 반찬이나 김치처럼 익숙한 맛의 반찬을 함께 곁들이면 식사가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짜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엔 짠 음식이 땡기기도 하지만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몸이 붓기 쉽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싱겁게 먹는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식초나 레몬즙을 이용한 음식도 좋은 선택입니다. 새콤한 맛은 소화액 분비를 도와주고 입맛을 되살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너무 강한 산미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더워도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끼니를 챙기고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방식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위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도 꾸준히 잘 드시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신다면 기운 잃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음식은 몸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여름이 되면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아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수면이 얕아지고 잠이 쉽게 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대야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잠을 충분히 못 자면 다음날 하루 종일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열대야란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날에는 땀을 흘리면서 자게 되고 자주 깨게 되며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심혈관계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면 부족이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름밤에도 숙면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실내 온도를 미리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을 직접 몸에 닿지 않게 틀어두거나 선풍기를 벽 쪽으로 돌려서 간접적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에어컨을 계속 켜두는 게 부담스러울 땐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 잠들고 한두 시간 후에 꺼지도록 설정하면 좋습니다. 실내 온도는 26도 안팎이 적당하며 너무 낮으면 오히려 감기에 걸리거나 관절이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찬물 샤워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몸의 온도를 서서히 내려주면 더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몸도 편안해집니다. 찬물로 갑자기 샤워하면 오히려 몸이 긴장해서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면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에 강한 빛이 들어오면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되어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가능하다면 불빛을 줄이고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한 음악이나 백색 소음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목과 어깨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불은 가볍고 땀 흡수가 잘 되는 것으로 고르세요. 또한 잠자기 전에는 너무 많은 물이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셔야 합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깨는 것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특히 더운 여름밤일수록 수면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하루라도 푹 자야 기운도 회복되고 면역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 바깥 활동이 어려워지고 덥다는 이유로 집안에서도 움직임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고 체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조금만 움직이지 않아도 금세 기운이 없어지고 관절이나 허리 통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실내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이라 해서 거창한 걸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맨몸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리는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을 천천히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분만 해도 몸이 개운해지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발끝으로 바닥을 누르듯이 힘을 주는 동작도 좋은 운동입니다. 이런 동작은 하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낙상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TV를 보시면서도 가볍게 할 수 있어서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실내에서 걸음을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도나 방 안에서 왕복으로 걷기만 해도 심장이 뛰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는 등을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매일 10분씩만 걸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땀을 많이 흘리지 않도록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운동 전후로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또한 운동을 하다가 어지럽거나 숨이 차면 즉시 쉬셔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몸 상태에 맞게 조금씩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이 어렵다면 유튜브나 TV에서 따라 할 수 있는 실내 운동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시니어 전용 스트레칭이나 건강 체조 영상도 많아서 혼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습관입니다. 하루 10분, 15분만 투자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움직임이 있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식욕도 생기며 기분도 좋아집니다. 여름이라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지고 피곤해집니다. 시원한 실내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건강은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름철에는 유독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씨는 덥고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가족이나 친구와도 자주 연락이 닿지 않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가라앉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예전보다 활동이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이 뜸해지면서 계절에 따라 기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작은 즐거움을 꾸준히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잘 나오게 도와줍니다. 너무 덥더라도
오전 중 맑은 햇살을 10분만 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작은 일과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마음에 안정을 주고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해줍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짧은 전화라도 해보세요. 그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한마디라도 정서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또한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통화나 문자, 심지어 시니어 맞춤 커뮤니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녀나 이웃에게 물어보면 금방 배울 수 있으니 겁먹지 마시고 새로운 소통 방법에 도전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는 간단한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화분을 키우거나 일기를 써보거나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없어도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루에 한 가지 작은 기쁨을 만들면 그 하루는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잘 살아내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면 무더운 여름도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자주 겪는 불면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